정치를 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럼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때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월드뱅크가 공식화한 기록 부패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부패하는가 재량권이 늘어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네. 이게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기소 편의주의예요.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권리거든요. 그래. 부패의 가장 큰 원상이에요. 이게 네.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통령보다 사기꾼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걸 언제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독점권이에요.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권. 그쵸. 기소를 독점하고 영장 청구를 독점하고 있어요. 맞아. 네. 거기다 지금까지는 수사도 개시권에서부터 다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죠. 다 하고 예, 있었어. 예. 그러면 핵심은 수사를 개시하고 지휘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에서 독점을 해왔는데 그걸 독점을 깨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야 되겠다. 완전히 분리시켜야만 이들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국민들이 선택한 기준이잖아. 네. 아직 말도 안 나오는 자위권, 즉 기소 편의주의를 편의주의. 그건 장기적 과제지만 해야 된다. 아직 검찰개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검찰의 독점권, 영장 청구도 독점하고 기소도 독점하고 변제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수사 개시는 이번에 막을 것 같아요. 수사 개시는 막는데 네. 편법은 가능하게 해놨어. 개시는 본인들이 못해. 누구 시켜서 시민사회단체 시켜서 고발하고. 할 수 있어요. 고발 사주하면 돼요. 독점권이 얼마나 있냐. 두 번째 자위권이 얼마나 있냐. 마지막이 책임을 지냐 안 지냐예요. 책임을 안 지죠. 책임을 안 져요. 이것이 월드뱅크에서 말할 수 있는 부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게 검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책임도 지지 않지, 독점도 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정도 권한이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정도 권한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정치로 모이잖아요. 모든 의사결정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지나칠 정도 정치가 과몰입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고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교수들도 좀 잘 나가면 정치하려고 그래요. 방송인도 좀 잘 나가면 정치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의 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검찰이 정치 안 하고 싶겠냐 이거예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검찰 책임도 안 져. 지 맘대로 해야 독점이. 많아. 그렇지. 이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전에 국회에 오실 때 네. 자기 반대하는 국힘 의원들 앞에 가서 인사하십니다. 했잖아요. 네. 그게 왜 하신 겁니까? 국민 통합을 하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 통합이 중요해요. 대통령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국민 통합만큼 대통령의 임무 중에 제1 임무 중에 하나가 국가 안전, 그다음에 국민 통합이에요. 검찰 개혁과 국민 통합은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양극화가 됐냐는 거예요. 정치.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국힘과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서로 결혼도 못해요. 지금. 가족끼리도 대화도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뿌리로 가면요. 이게 뭐냐? 정치가 사법화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게 조금 좋다. 이게 덜 좋다. 이런 게 정치거든요. 근데 선과 악으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맞아요. 조국 일가족 몰살한 것도 봤죠. 다 그렇게 됐잖아. 술도 못 그렇게 마시는 이 문제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검찰이야. 검찰이 모든 걸 끼어들었어.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자유를 향한 국민들의 이 참을 수 없는 열망을 적과 동지의 싸움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그렇지. 사실은 자기들 이제만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 검찰을 들이대는 기준하고 지금 자기들한테 들이대는 기준 완전히 자의적이잖아요. 검찰의 기소권, 영장 청구권 너무 자의적이에요. 책임도 아무도 안 졌어요. 그 많은 범죄 현실에서. 오늘날 저는 국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극화될 일은 아니거든요. 왜 저들은 저렇게 윤회견이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이 검찰개혁 가지고 잠 못 잡니까? 이 모든 뿌리가 바로 검찰들이 국민을 양극화시킨 뿌리가 있는 대통령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의 제1 업무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국민통합입니다. 이 국민통합의 최대의 적이 바로 검찰의 독점권, 검찰의 재량권입니다. 검찰의 무책임성입니다. 이걸 정리하는데 갈 길이 멉니다. 첫 발부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책임 있는 분을 내세워서 한 가지만 우리한테 증명해 주면 됩니다. 현재의 정부조직법과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님이 검찰에 의해서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우리한테 설득해 주세요. 설득당하고 싶습니다. 설득되고 싶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절한 부탁이에요. 와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정부조직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임기 말기에 또 임기가 끝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지금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없어요. 대통령님이 지금까지 모든 부분을 공개해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건 왜 공개되지 않냐는 거죠. 설명되지 않냐는 거죠. 공개하고 설명해주면 우리는 지금 획득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법으로 대통령님을 나중에 검찰이 괴롭히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세요. 진정한 국민 통합이 되려면 반칙하고 부패한 세력들 있잖아요. 이 세력
세력들을 걷어내야 진정한 국민 통합이 되거든. 근데 그 정점에 검찰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걷어내지 않고 어떻게 국민 통합이 됩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를 사법화한 것이. 그건 국민을 양극화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정치 의견이 달라서 만나지 않고 결혼도 못한다는 게 이게 나랍니까? 이거 뿌리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검찰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 시간을 가지고 법사위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정책위하고도 논의해야 하고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죠.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논의를 해야 하고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분위기는 정부 쪽에서 찍어 누르는 느낌이에요. 강하게 미는 느낌, 누르는 느낌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내대표 쪽에서도 빨리 이게 추진 뭔가 정부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자꾸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 정부의 입김이 작동한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큰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소통을 해야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드러내놓고 네. 충분히 공론화를 붙여야죠. 왜냐하면 의총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김영민 의원 이야기에서 나왔잖아요. 뭐 3분 정도밖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그건 문제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법안이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법까지 충분히 다뤄줘야죠.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공적인 일은 공개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의 정부 아니에요. 네. 그럼 국민이 주인 정부라면 국민과 함께 이 사안을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책임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라 그냥 공개적으로. 이게 진짜 대통령은 왜 저럴까? 제가 대통령을 진짜 대통령 입장에서 왜 이러신지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지금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렇게 올바르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앞서가서 세계에 인류가 우리한테 준 큰 선물인가 선조들이 준 선물인가 할 정도로 대통령 잘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일은 왜 이러는가? 그래서 한 가지 생각난 게 뭐냐면 막스 베버의 책임의 윤리인데 책임의 범위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검찰 정부조직법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너무 넓게 잡고 계신 건 아닐까.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 보냐면요. 대한민국 진보 민주 진영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었어요. 하지 말하면 이 검찰 개혁으로부터 생겨나는 부작용은 고쳐갈 수 있습니다. 검찰에 당했던 우리의 소중한 분들이 희생되면서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한 건데 갑자기 가해자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버리는 이 상황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판을 만들고 집단 지성의 힘을 바라는 건 모순 아닙니까? 검찰주의자 봉욱, 정성호, 김민석, 검찰개혁 TF 온통 검사들, 구구 뉴라이트 인사들, 이 정부는 대체 뭡니까?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뜻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잼을 누구보다 지켰던 사람들 입에서 이잼 지지를 계속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만으로도 이미 큰 잘못하신 겁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려면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 개혁안, 인사권 이어야만 합니까? 모두의 대통령은 다음 시대가 판단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 모두의 대통령의 기준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확신하시나요? 저들의 반격은 법사위원장 바뀔 때부터 시작될 듯. 검찰개혁은 법사위 안으로 해주세요. 더 이상 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을 뽑았지 이재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맡긴 게 아닙니다. 이 나이에 법제처 홈에 가서 법안을 읽고 있는 제가 기가 차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아이고 참. 근데 많이 느껴져요.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심각성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검찰개혁 정부 안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히 비판을 했고 사실상 총리실에 검찰개혁 추진단 해체해라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잘 아시겠죠? 촛불행동의 대표가 김민홍 목사잖아요. 김민석 형 아닙니까? 총리의 친형이죠. 네. 입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정말 텐데.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촛불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건 지지자들의 의견을 표출해야 민주당이 분위기를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청와대 기류가 저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기류에 쫓아가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이 벌써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뭐 추미애, 김용민, 정청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고립시키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보고 우리가 원래 검찰개혁 핵심이 뭐였어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잖아. 그렇죠. 혁을 하라고 했더니 악이 된 거잖아. 훨씬 더 힘이 세진 거잖아. 맞습니다. 지금은 활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의견을 전달해야 돼요. 국민의 뜻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권력이란 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한나 아렌트라는 위대한 정치학자가 다 아시죠? 악의 병범성. 네. 그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가 뭐라고 했냐?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럼 진정한 권력이란 뭐냐? 골목길에서, 실내천에서, 광장에서 국민들이 형성한 의견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권력이에요.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바랍니다.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과도하게 분노하면 일이 그르쳐요.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조금 자제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검찰개혁 이룩하자. 그것이 대한민국의 갑오 농민 전쟁부터 수많은 죽음으로 일궈온 이 열망을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절하게 지켜온 나라예요. 맞아요.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도 대한민국을 만든 나라잖아요. 그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저 제주 섬에서는 이유도 없이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저 미국 나가 갑자기 가지고 와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 학살했잖아요. 그걸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무도한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이런 정치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정청래 당대표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검찰 개혁 때문에 많은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과 같은 거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끝까지 내가 하겠다. 그리고 입법부에 이제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부에 있다. 권한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물밑에서 요란하지 않게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정치인, 특히 야당 정치 지도자를 악마화한 것. 그 선택적으로 악마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두 명의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을 악마화하거든요. 검찰이. 그게 동원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맞는가? 다른 많은 검찰 수사가 있었어요. 그렇지. 돈 문제 있어, 돈 문제 있어. 있어요. 마지막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거 수사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결단해 주신 거예요. 비자금도 있었지. 비자금 이런 문제 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정치적 힘을 가지고 막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의 시성을 신뢰한 것 같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셨고 네. 토론이 끝나고 나서도 뭔가 자각은 했지만 저렇게까지 심각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을 나름대로 뭘 했냐? 나름대로 통제를 안 함으로써 힘을 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개혁도 하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은 검찰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동시에 개혁도 했었어야 돼요. 맞아.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검찰에 의해서 본인이 죽음으로 내몰린 거잖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검찰을 잘못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당시 윤석열의 사용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됐다고 보고